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소설공인 채널맥의 김홍익 감독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과거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아주 새해 벽두부터 아주 열심히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누구는 운동을 하시고 누구는 담배를 끊고 누구는 술을 끊고 저으로 많은 일들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실제로 이렇게 새해 벽두가 되면 자신의 올해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흔히 말하는 운수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를 점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것들이 놀랍게도 일반인의 이 상상의 범주에서는 좀 아주 특별히 벗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고요. 어찌 보면 순례자라고 할까요? 일단 이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명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황명희입니다. 제가 선생님에 대한 어떤 네. 프로필을 간단히 봤는데, 이분을 무슨 직업으로 얘기할지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교사셨고, 아주 오랫동안 교사셨고, 교사 이후에도 많은 활동하셨지만, 심리치료를 포함한, 그리고 또 소설도 쓰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가의 역할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건 뭐였냐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복순례를 하셨다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선생님이 어떤 직함으로 불리기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스스로도 제가 직함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도 많아요. 근데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만복순례자란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제가 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저에 대한 게, 나는 이야기 순례자이구나. 이야기 순례자요? 네. 내가 개발하는 나를 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다양한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흔히 다니고 남들이 쫓아다녔던 획일적인 삶을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걸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 창의적이고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 있고, 그 모든 것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험의 장이 제가 온 이유다. 나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쫓아서 이제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전국을 다니면서, 더구나 이 북 하나 들고 네, 맞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순례 활동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제 인생에서 이 북하고 겨울산을 이제 한 20몇 개의 겨울산을 오르내렸던 이 만복순례 길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된 시간이기도 한데, 전 놀랐어요. 일테면 그걸 네. 시작하셨던 그 시점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네. 100일 동안 네. 전국의 명산을 다 탐험하면서 순례하면서, 거기에서 놀랍게도 북을 치면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산을 다니는 것도 힘든데 북을 들고 다니면서 네. 그곳에서 땅의 기운을 받는다. 네. 야, 이건 과거에 정말 우리 조선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다른 건 다 정확하신데요. 길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행위는 순례, 감사행위였어요. 감사행위? 네, 그게 뭐냐면 2019년 3월 1일이 3.1운동 100주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아는 지인들이 순수단체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10,000개의 북을 경축 행사 때 광화문에 가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순국선열 여러분들한테, 조상님들께 이러면서 이제 북을 치는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00개의 북, 이 커다란 북을 전국에 올라와서 광화문에서 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이제 그 팀에 가담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가담을 했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아서 북 치는 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1운동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네.
이 나라가 있다는 거는 땅이 없으면 우리는 나라 잃은 자가 됐는데 그렇죠. 땅에 먼저 감사를 해야겠다. 오. 이게 이제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몸에 감사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이야기를 들고 있는 이 땅에 감사드리고 또 이름 모를 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싶어서 저는 만 개의 북을 먼저 마중물처럼 제가 먼저 북을 두들기면서 강산에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사람 여기 뭐 이랬는데 네. 없는 거예요. 있던가요? 없어요. 그 겨울에 있겠어요? 그 겨울이기도 하고 네. 뭐 누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북을 들고 제 뜻은 그냥이 아니라 정말 정상산에 가서 울리고 싶었는 거예요. 울려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 나라 이강산 지키시는 이 땅을 지키신 분들이시여 뭐 땅이시여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저 혼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혼자라도 가겠다. 네.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북을 이제 두들긴다 하셨는데 정말 두들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북채가 지금 없는 이유가 북을 두들기면서 쿵쿵쿵 이 강산에 울리면 이 진동에 제가 명상을 하다 보니까 진동 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아니라 혼자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울렸을 때 이 강산이 얼마나 감흥을 하실까? 나는 그러고 싶다. 뭐 이러면서 갔는데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처음 시작이 정방폭포였거든요. 제주도에서 제가 있었으니까 정방폭포에서 시작한 것도 이제 산에서 오는 물이 모아서 바다로 떨어지는 의미가 크죠. 수많은 물줄기, 작은 물줄기, 샘물이 다 모여서 바다로 떨어지는, 그래서 대해로 나가는 우리의 웅장한 비전도 있고 3.1 운동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도 같이 모여서 함께 그런 뜻을 갖고 정방폭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울릴 때는. 여러분 이분 정말 예사뿐이 아닙니다. 남들이 정말 힘들어서 하지 못할 만한 일을 혼자서라도 북 하나 쥐고 전국을 돌아다니셨고 바로 그것을 이제 하는 모습을 한번 들어보실 건데.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아까 만북순례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보실 때도 제 마음은 그때 받았던 산하의 그 복과 덕이, 그리고 그 옛부터 저희 선조님들이 후손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가기를 원해요. 원래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그렇지 않도록 너무나 많은 설치를 이렇게 다 해주셨고 지혜로운 분도 엄청 많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갈등 속에 뭔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쫓기고 있는지. 우리 땅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혹시 아까 차분하게 10장의 사진을 정했었는데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네네. 지금 저기가 제가 광화문에서 했던 사진들이에요. 광화문에서 3.1 운동 100주년, 이제 만북 울림, 순례길에서 찍은 사진들이 쭉 다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아름다운 느낌이라서 이제 그 가운데 저희 금정산이에요. 장군봉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산은 그 뒤에가 이 북이 들어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만복이었다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저 뒤에 이게 짊어진 게 꼭 복주머니처럼 산타 할아버지처럼 복을 나눠주는 느낌이 돼 있어서 저도 참 좋은 느낌이거든요. 100일 순례길이 무등산 천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낸 거고, 내기 전에 일출봉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방폭포, 제주도 다랑쇼룸,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강화 만이산에서는 그냥 이제 두들기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 가고 봉황각 가고 경기도 두물머리, 물이 두 개 합쳐진다는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커서, 그리고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황지못은 5,000톤이 나오는 그 하루에 5,000톤이 나오는 물이
그 낙동강까지 내려가요. 네. 그것도 엄청난 어떤 우리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고, 태백산 올라갔을 때는 이제 좀 이따 사진에 보시겠지만 이제 막 이거를 막 머리에 이고 그래 갔던 겨울산이 있고요. 금정산. 순례길은 제가 정한 건 없어요. 그냥 그 느낌대로. 느낌 들어가셨단 네네.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가고, 어머니 산도 가야 되겠네. 그럼 모악산 갔고, 어머니 산 갔으면 아버지 산이, 그러니까 회문산인 거예요. 회문산이 이제 명당, 우리나라 5대 명당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전쟁,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동학혁명에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빨치산으로도 유명한 그 회문산은, 그럼 아버지 산 가야지 하고 회문산 가게 됐고, 그리고 이 나라에 이제 그 미륵불 누워 계시는 와불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다 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 가서도 올려야지. 갔다가 본 마지막 산이 개천산인 거예요. 하늘에 문이 열리는 처음으로 본 산에 또 산을 찾아갔고, 개천산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끝이네라는 느낌이 들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끝내고 나서 광화문에서 이제 2019년을 맞이하는 전야제 또 이 북이 대표로 그 앞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3.1 운동 때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하게 됐던 북입니다. 전라도에서 왔던 북이에요. 처음 북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그때는 며칠 한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단 함께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에 감사드리는 거를 같이 가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랬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념을 이렇게 제가 향도 하나 올리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러면 좀 더 신성하게 해야겠다. 이 북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출봉에 해 뜰 때 한번 고해야지. 일출봉이라는. 네네, 제주도에 있을 때. 성산 일출봉. 네네. 성산 일출봉이 위에가 왕관 모양이에요. 그렇죠. 바위가 99개가 있는데 한 개만 채워지면 이 나라는 전 세계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개를 기다리는 천마가 있어요. 네. 말이 있는데 말은 또 어디서 기다리냐면 제주도 신화가 참 재밌는데 바다의 산이라고 두록산이 있어요. 네. 그 제주도에 4개 산이 있는데 뭐 이제 한라산, 삼방산 이런 식으로 두록산이 바다에 있는 산이에요. 그 이름도 아마 세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바다에 있는 두록산 밑에 천마가 그 한 사람을 기다린대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면 그 천마가 그 사람을 태우고 한라산 정상에서 고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최고 되면서 그건 전설인지 신화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산에 가서 이제 정말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이러면서 가져갔던 상징이 삼택이 상징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왕이면 이게 삼택이는 이제 알갱이와 쭉쟁이를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정의롭고 나쁜 거 아닌 거 골라내는 그런 힘. 그 다음에 밥주걱은 모든 사람이 좀 풍요로웠으면. 밥주걱. 네, 밥주걱도 쓰였군요. 네, 큰 걸 구했죠. 네. 정부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면. 풍요롭게 살길 네, 바라는 그리고 마음으로. 돗자리는 네. 예의가 있다면. 우리가 예의라는 게 순리예요. 이제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순리잖아요. 예의라는 거는 그냥 순리거든요. 네. 순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이 이렇게 다 이제 분리될 거고 사람은 풍요로울 거고 이렇게 해서 돗자리를 깔고 제가 이제 정말 이 만북 순례길에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일이 정말 그냥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되길 이렇게 절을 했는데 그때 저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등산복 차림에 이제 뭐 아침 해를 본다고 왔는데 저만 삼태기를 그냥 뒤에다가 짊어지고 돗자리를 꽂고 이렇게 올라갔으니 좀 모양은 좀 우스웠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랑시 오름이 이제 제주도에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오름이에요. 저 분화구예요. 이렇게 분화구에서 네네. 하셨던 거군요. 탱탱탱 뭐 둥둥둥 이렇게 올리기를 원했는데 저는 막 큰 소리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북을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두들기는데 땡땡땡 거리는 바람에 예. 너무
약간 가볍죠. 그러니까 약간 좀 창피한 가볍고 마음도 창피하고 들었겠다. 이거 아닌데 예. 이러려고 이런 소리 내려고 그러면 뭐 작은 북 들고 두들기지 북이 필요 없을 텐데 저는 북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땅을 울린다는 그 자체가 하늘을 울린다. 이 북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던 건데 북이 거부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비행기 속에서 정말 그거는 우연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천고 유자명 지금도 하늘의 북 스스로 울리니 그때를 기다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들 보면은 이제 북채 없이 회문산이 아까 아버지 산 저기서 북이 시작됐어요. 북이 어떻게 시작되는 북을 말씀이죠? 그때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이게 올려만 놨어요. 그랬는데 회문산은 제가 처음 가보는 산이고 굉장히 지리산에 험한 산이에요. 네. 명당 자리라서 오선 위기혈이라고 신선들이 바둑을 뜨는 명당형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그 탐내다 보니까 무덤 위에 무덤이 있고 무덤 위에 무덤이 있고 이래서 무덤산이라고도 이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겨울산에 처음 그 추운 때 광장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디로 올라가야 정상인지를 몰랐는 거예요. 길도 모르고. 그래서 막 헤매는데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어딘가 가시길래 이제 선생님 제가 저기 정상 좀 가려고 하는데 하니까 그분도 가신대요. 근데 자기 걸음이 너무 느리니까 같이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러시길래 저도 이거 뭐 북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분 뒤를 따라가서 어쩌어쩌 해서 이제 정상까지 왔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분이 저한테 이 북을 한번 쳐도 되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고 발가락 하나 못 움직였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집안이 뭐 풍지박산되고 뭐 부인은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가정적인 불행도 같이 겹친 거예요. 네. 막 죽고 싶고 막 이러다가 한 번은 산에서 이제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셨다가 산이 자기를 살린다는 느낌에 그다음부터 산을 그냥 산만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겨우 이제 걸으신 거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때는 만났을 때는 당연히 걸으셨어요. 걷는데 거의 로봇 같은 걸음으로 걸으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렸죠. 어디 네. 불편하신 줄은 알았는데 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여자분이 북을 들고 오시니까 들어드리고 싶은데 자기 몸 하나 발 움직이는 게 이게 막 천근만근이라는 어려우시겠지. 거예요. 네. 예. 그래도 죽기 살기로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정상까지요. 네. 그런데 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에 옛날에 이제 전쟁 때 6.25 때도 그렇고 빨치산 때 뭐 그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치우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북을 쳐 드리고 싶다고요. 네네네네. 지리산 회문산에 올라가서요. 정상에서 그분이 그렇다고 말씀도 많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요 막 이 북을 들고요 만북순리길을 하고 있는데 해도 예, 이 정도만 하시길래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북채는 그래도 제가 들고 다녔었어요. 치지는 않았는데 북채 있습니까? 하길래 예, 있습니다. 드렸더니 저 찍은 사진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옆에 서 있었고 이제 이분이 작은 소리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께 북을 올립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올립니다 하면서 치는데 그 소리가 쿵쿵쿵 정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소리의 웅장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치는 사람에 따라서인지 그분의 그 순수하실 수도 있고 네. 그분의 고난 속에 나온 그죠? 그 산에 올랐을 때 아무 등산객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몸이 편해서 올라오신 분이 아닌데 생사를 걸고 오신 분이 북을 쳤을 때 어쨌든 북이 반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회문산은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처음으로 그 북소리를 그때 청고 하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저분의 뜻이 무엇이었을길래 울렸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 해문산이 저한테는 그래서 의미가 큰 산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천산. 그때도 개천산이 너무 뾰족해서 거기를 저 산 가봐야겠다. 미륵불 이제 그 와불 끝나고 나서 그때 저 산에 올라갈 때 길도 몰랐고 그때 뭐 비도 조금씩 오고 경사가 정말 80도쯤 돼 보이고 오래된 이제 등산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밧줄이 다 낡았더라고요. 근데 밧줄을 들고 북 들고 80도 이제 그때 이제 비도 오고 휴대폰도 뭐 거의 약이 충전이 다 돼 가고 네. 이 길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뭐 이걸 해야 네. 되나 뭐 이러면서 네. 이왕 했는데 개천산이란 딱 들으니까 막 저절로 개천산이 마지막 산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늘에 문이 있다면. 하늘에 문이 있다면. 네, 이제는 하늘과 소통하는 이 민족성도 있겠지만 네. 그냥 개천산이겠습니까? 말만 개천산이겠습니까? 하고 저 혼자니까 네. 이제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죽음 속에 이 나라를 지킨 분들도 있고 물론 뭐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임금들도 있었지만 다 나라를 살린 다 민초들이라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느낌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죠. 제발 이제 다들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완전히 울부짖음이네. 그때는 이 산이 마지막 마지막이구나. 개천산.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개천인데. 네. 하늘이 문 열었는 거기를 가는데 제가 하늘에 문이 있는 곳을 들어가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제 내려가는 거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더 이상 갈 데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갔다가 가니까는 표시가 너무 작은 거예요. 뭐 웅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천산의 표시가 표지석? 표지석이 너무 작아서 네. 정상 위용도 좀 없고 좀 실망스러우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뭔가 마지막인데 제 마음엔 마지막인데 뭔가 하나 그래도 뭔가 좀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뭐 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이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괜히 그냥 끝났다 하니까 그래도 뭔가 마지막이라니까. 예, 마지막에 뭐 그 하이라이트가 있었으면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려가는 이제 왔던 길로 안 내려가고 이제 그냥 막 알아서 그냥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비도 오고 주적주적거리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정말 소름 끼칠 듯이 앞에 막 엄청 커다란 바위가 청동검처럼 막 이끼가 푸릇푸릇하면서 그 겨울인데 이끼도 있고요. 아니 하여튼 엄청난 커다란 무슨 이상한 청동검 같은 느낌으로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왜 위압감? 위축. 네, 그런 거죠. 그걸로 막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거북인 거예요. 네. 근데 거북이가 그냥 바위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딸것 따라서 검이 된, 청동이 된 느낌? 그 이제 결이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막 거기서 뭐 북도 놓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 내려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개천산의 그 거북바위는 유명하더라고요. 도선국사가 운주사 이제 그런 거 하시기도 했지만은 도선국사가 개천산의 거북이가 개천산에 올라가면 이 세상은 한국이 이제 또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그런데 당나라에서 누가 와가지고 뭐 목을 그 혀를 자르기 위해서 이제 뭐 거북 바위에 혈맥을 또 잘랐고 일본도 뭐 잘랐다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개천산의 거북이가 밑에서 이제 개천산을 향해 오르고 있는 형상인데 도성국사가 거기다가 예언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올 때 제발 마지막에 뭔가 막 이랬는데 그때 만났던 그 거북이, 청동 거북이, 정말 청동 거북이라 아주 만만세 갈 수 있는 이제 바위는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정말 흙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 결은 절대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었거든요. 미용 있고. 거기도 그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천산이 끝이 맞구나. 이제
정말 이렇게 거북이가 올라가고 기록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냈고 뭐 이제 전야제 행사하고 이제 북 올리고 이런 과정이 된 거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순간순간 계속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씨를 뿌렸다면 당연히 나온다는 것. 이게 그때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꽃으로, 결실로.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보시는 분도 저는 제 마음이 보시는 분도 이 산의 모든 복이 다 갔으면 제 마음이 아니라 선조님들 마음이셨으니까 땅속에 서려 있는 그분들의 마음이니까 그러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어요. 자, 말씀처럼 우리 황명희 선생님의 마음 복 한번 직접 한번 받아볼 수 있게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실제로 들어봐야 저 카드를 통해서 들어봐야 알 것 같으니까요. 자, 선생님, 이게 카드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만복 카드예요. 만복 카드. 네. 아까 말씀하신 만복 순례를 통해서 만든 만복 카드요? 네. 네네.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게 나오더라고요. 오. 물론 여기가 다 복이 들어있는 건데 네. 딱 이분한테 맞는 게 나오는 게 그것도 좀 재밌긴 했었어요. 신기하네요. 한번 네, 한번 해봐야 좀 이해가 네,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거는 제가 그 북이에요. 만복, 만북 상형 문자 전서체로 돼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처음 들고 다녔던 이 북이 그대로 이제 처음 왔을 때 그때 사진이고 이 안에는 아까 다녔던 순례기 사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복을 이제 주시는지 편한 대로 뽑아볼까요? 네네 몇 장을 뽑으면 되나요? 한 장. 딱 한 장이 복 하나만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지 마시고. 네, 네, 이렇게 복 하나만 받으라고 네, 하니까 이렇게 복 추려 하나만 보세요. 받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뭔지 한번 네. 느낌 보고 딱 하나만 골라서 아니면 뭐 이렇게 펼쳐서 하시든지 사실 이렇게 그렇게 해서도 좋고요. 아니면은 자, 하나만 좀 네, 자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하나입니까? 들어오고 두 개인가요? 한 장이죠? 한 장이 네, 한 장을 뽑으세요. 네. 한 장 뽑아서 자, 자, 짜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느낌처럼 정방폭포. 네. 큰 세상으로 나가는 복이라고 나오는데 정방폭포가 나왔네요. 이 정방폭포의 의미가 산에서 수많은 갈래길에 작은 샘물에서부터 흘러 천국에 나오는 그 어디선가 조그만 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떨어지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곳이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곳이 정방폭포예요. 폭포에서 바다로 가는 게 유일하단 말씀이시죠? 네네. 산에 물들이 모여서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곳.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는 아시아에선 하나밖에 없대요. 아시아에서. 네네. 제주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네. 그래서 그리고 아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감독님께서 의미가 네. 지금까지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세상으로 대해로 나간다. 바다로 나간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잔잔한 일들이 전부가 대해로 나간다. 예. 그 힘을 주노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 큰 선물을 와. 받으신 거예요. 야, 사실 상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네. 뭔가 창작해내고 그렇죠. 어떤 주제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 이야기를 보내는 사람인데 네. 그게 이젠 바다로 나간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한 자기 사연들이 있겠어요. 네. 그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큰 대회로 나가는 큰 시간이 되기를 네. 네, 그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어우, 그 선물이네요. 선물입니다. 네. 이건 그야말로 저한테 선물은 분명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만복 순례기를 통해서 이 산하에서 주신 큰 선물이 큰 바다로 나간다. 당신은 야, 이런 사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올해 지난해 영화를 촬영하고 마무리를 거의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지만 7월 4일 날 제 영화 스위트홈을 개봉하거든요. 세상에 그 영화를 선보이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영화제에 그렇죠. 무조건 출품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길 기대하지만 어쨌든 세상으로 기대하십시오. 내보내는 일인데 네.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과연 이제 이렇게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의 어떤 자질, 특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카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왕의 카드예요. 잠깐 이것도 우리나라 땅을 전부 다 다니면서 찍었던 지금 보니까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여기 있는 카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실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네. 여기 보면 다양한 복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들을 보면 한강 뭐 정말 이 네, 기적을 하나하나마다 일으키는 다 다른 네. 의미의 복들이 있는 게 분명하네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혜의 복, 한강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복, 누가 그러냐면 보러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화합의 복을 지니신 분, 이게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마지막 끝나기 두 번째 만났던, 그 운주사예요. 이게 희망을 전해주는 복. 네. 그 사람한테는 희망을 갖고 있는, 요거는 금정산의 귀인의 복, 지도자가 되는 복. 어떤 게요? 이게요? 네. 큰 숟가락이 있는데 지도자가 네, 되는 복이요. 지도자는 이제 그 풍요로움을 가져야 네.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라는 게 물질적인 풍요도 있지만 지혜의 풍요도 있고 네. 어떤 힘의 풍요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도자가 되는 복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네. 이건 누가 적은 건가요? 제가 적었죠. 그러면 그런데 제가 적은 이유가 그냥 네. 적은 게 아니라 네. 일출봉이 지니고 있는 힘, 왕관의 힘. 왕관이라고 하는 거는 왕을 뜻하잖아요. 네. 왕은 수많은 백성을 좋은 곳으로 풍요롭게 이끄는 그 대표 지도자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었다 해서 제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이 주는 뜻을 여기다가 담은 거예요. 그 땅이 주는 의미를 담아서 네네. 각 그 카드마다 복으로. 네. 나름 신령한 기운과 그 의미가 다 있다 네, 이 태백산 말씀이시네요. 같은 경우는 천복을 받은 복. 큰 세상으로 나가는 복이라고 하네요. 큰 세상. 정방폭포를 뽑았고 그 정방폭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폭포가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세상으로 나간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감독님은 굉장히 마음에 기뻐하시네요. 그걸 흡족할 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복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딱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했던 게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더구나 올 연초에 네. 이런 뽑으니까 의미가 분명하네요. 네. 열심히 더 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다랑쇼룸이에요. 이거는 저랑 인연이 된 분들한테는 지금 이거를 선물 하나씩 다 드리고 있거든요. 당신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복순례자로서 어우, 드리는 거고, 예. 네, 우리나라 소원을 금소강산. 이룬다. 네, 라고 아까 써있네요. 그 산을 정방폭포 이게 바다로 나가는 이 힘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드린다고 말할 수 없죠. 이 강토가 만복순례길에서 이 강토가 만복을 담아서 준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네. 제가 소원을 이룬다. 세상으로 나가는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야, 제가 올해 만든 영화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네. 볼 수 있는 영화가 되길 희망하면서 그 영화가 스위트홈이라 그랬죠. 예, 우리는 그렇게 가야죠. 스위트홈으로. 실제로 스위트홈이 되어야 하죠. 네,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드러나야
무조건 스위트홈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정확히 인식이 돼야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스위트홈의 길을 제시해 주기를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선 골만한 데가 째서 그 고름을 빼내야만 실제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 고름이 그냥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드러내 놓아야 되는데 제 영화 스위트홈도 가정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을 고름을 마치 째듯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런 식의 화두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의미를 갖가니 잠깐 제 영화를 홍보하게 되었고요. 네, 우리 왕의 카드, 이 왕의 카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는데, 이 왕의 카드 안에 담겨 있는 게 뭔지 봐도 될까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 강토죠. 우리나라 강토요? 네, 그동안 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 뭐 이야기를 찾는 순례자처럼 네. 제 이야기 느낌대로 움직이면서 네. 그때그때 만났던 산하들이에요. 산하로. 네, 여기는 이제 강화 복바위입니다. 생김새도. 네. 그래서 처음 이 복바위 봤을 때도 놀랬고 다 경이로운 느낌으로. 지금 보니까 아주 놀라운 전국 강토에 있는 것들을 직접 다니시고 네.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네. 이렇게 왕의 카드라고 말씀드렸네요. 네. 자, 근데 왕의 카드가 왜 왕의 카드인가요? 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자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의식을 관통하는 전인적인 사람, 전인적인 교육을 저희들이 하이셀 아카데미에서 지향하고 있거든요. 전인성.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것, 은혜, 땅에 대한 덕, 인간이 갖고 있던 이제 도리, 이런 부분을 전부 갖고 있는 전인적인 자라야만이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왕의 카드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라면 천, 지, 인, 맞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친 게 네. 왕이라는 뜻이고 네. 그런 왕의 뜻에 합당할 만한 조건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 여기서는 이제 전다지 그냥 단순하게 복을 그냥 딱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는 문제, 당신은 이러한 왕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3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유, 진짜요? 당신은 이러한 왕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 우리나라 강산이 다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실제로- 2등분해서 하시든지 뭐 느낌 가는 걸 하나 하셔도 되고 당신은 이번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네. 이 복을 이룰 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카드 2장만 뽑으면 해법까지? 네, 다 해결될 와, 겁니다. 문제와 해법까지. 해법. 네. 자, 그러면 이건 길을 넣고 네. 정말 제 문제가 무엇인지 해법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거네요. 자, 이 중에 어떤 게 제 문제를 잘 표현할 것인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느낌 가게. 네. 은근히 느낌 가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따로 있다니까요. 아, 네, 좋습니다. 한번 아직이요. 네. 이거 바로 네. 이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입니다. 이거는 제주도 삼성혈이에요. 네. 네, 이게 삼성혈은 세 분의 신인이 땅 속에서 나와서 제주도의 고씨, 양씨, 부씨를 일으킨 신인이세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신화, 제주도? 네, 신화에서는 보통 하늘의 신들이 하늘에서 뭐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인간을 다스렸는데 지금 여기 그 삼성열은 직접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신이 나와서 고씨, 양씨, 부씨의 후손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감독님이 어떤 게 문제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삼신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생각나시나요? 신은 신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는 신이다 하고 위에서 내려보는 신들도 있지만 나는 신이지만 인간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함께 생각을
낮춰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간화시켜서 신이라.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감독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 대회로 나가지만 뜻이 신과 같은 뜻이 가졌더라도 신의 의식이 있더라도 인간 세상에 균등감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음.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면 네. 여기 이제 문제로 나온 거예요. 문제.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은 신의 위상을 갖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하고 있는데 삼성열의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감독님의 작품도 신이 신의 모습으로 작품을 할 게 아니라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작품화 됐는가? 실제로 그렇죠. 제 네. 영화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와 이야기와 주제는 우리 인간사에서 꼭 문제가 될 법한 이야기를 담아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적인 의미라기보다 인간적인 가장 화두가 될 법한 이야기를 뽑았으니까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긴 한데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 그러나 신의 의식이 인간으로 같이 내려온 것. 작품성에서 그걸 좀 다 살펴보시면은 작품에서 네네. 네. 지금 아까 작품을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품에서 신이 신으로 움직이는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움직이는지 이 작품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신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법. 네네네. 해결 방법 뽑아야죠. 이게 지금 괴리가 있었거든요. 네. 신과 인간 그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작품 속에서 이제 그 굉장히 표륜적인 부분이 어떻게 인간적인 게 같이 공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이해를 못했을 때 이 작품이 너무 거리감이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 더 뽑으면 되죠. 네네네. 바로 이 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자, 이 카드 뭔가요? 뭐죠? 이 카드 뭔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함. 인왕산이에요. 서울 인왕산은 어진 임금님의 산이라고도 불리고 네. 또 호랑이가 많다고도 불리거든요. 그렇죠. 인왕산에 호랑이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네네. 이 말은 인왕산의 대표적인 선바위의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수도승처럼 표현하는데 제가 만난 인왕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을 향해서 두 분이 부모 부분이. 네네 항상 세상을 향해 있는 이 모습. 그러면은 이 해법은 여기서도 신이라고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신의 위치에서만 인간을 차별화 보는 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문제점인데 그거를 보려면 인자함이 들어와 주면 사람에 대한 인자함이 들어오면 인간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인간인 작품성도 그렇게 그 안에 폐륜을 다루지만 그 안에 깊이 있는 가장 지복의 스위트홈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해법은 감독님께서 가져야 될 인자함이 무엇인가 찾는다면 스위트홈이 단순히 어떤 취향적인 문제의 작품이 아니라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한쪽의 구석의 모양을 가졌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힘이 인자함이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자합니다. 사람에 대한 인자함이 그 속에 들어가야 아주 무섭고 잔인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만들면 그거는 그냥 호러물로 그냥 왜 무서운 거 자극적인 걸로 끝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인 전체를 아우러야 작품성이 우수성이 가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인자함이 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카드에서 나온 이 나라 산하의 카드에서 주시는 그러게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제 영화 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 인생에 걸친 어떤 화두이기도 하네요. 그런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사람들로 하여금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었는지 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만의 독단이 많지는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이걸 옳다라고 생각만 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복합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 카드는 지혜 카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네.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카드죠. 그래서 뭐 내일 뭐 잘 될까요? 안 될 거가 아니라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성찰하고 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네, 그게 알아볼 수 있다. 천지인의 의식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네. 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 네. 참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실 이런 식의 그 카드, 네, 그 이렇게 만복 카드 그리고 또 왕의 카드 이런 것들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향후에 저 말고 우리 선생님과 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찌 보면 이게 심리치료를 포함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걸 중심으로 중요한 신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구체적인 그 우리나라 땅이 지니는 힘이에요. 신토부리. 네, 그 힘이 그 안에 이야기가 서려 있고 선바위라고 하는 인왕산이라고 하는 힘이 서려 있을 때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투사시켜 놨기 때문에 그 바위는 벌써 사람들이 보면 이게 그 마음이 다르게 대하거든요. 그랬을 땐 그 바위는 그 힘이 서리게 돼 있어요. 마음의 법칙에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직접 당신에게 이런 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인자함이 뭔가가 에너지가 갈 거고 또 여기 삼성혈이라고 하는 신성한 삼인이 신이 태어났지만 그 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인간은 결국 신의 같은 반열과 같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나중에 제주도 가보시면 삼성열이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그 서려 있는 기운이 신전같이 신성한 기운이 감돌아요. 청량한 신성함. 다시 그 언제 한번 제주도 가시면은 삼성열 한번 가보시고 서울에 인왕산이 있으니까 인자함이 어떤 것이고 인자함 속에 호랑이의 기상까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멋있는 산인가요? 네. 제 인생의 새로운 2024년 네, 지표가 그래서 될 수 있는 바다로 대해로 세계로 향해 가시도록 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어찌 보면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다듬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사람들을 네네. 다 도움을 받고 좋아하고 좋아서 막 사진도 찍고 보관하고 계속 보시고 네, 그리고 인자함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타인도 있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인자함 아닐까? 2024년 저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인자하게 세상을 네. 바라보고 그 모습을 잘 담아내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이렇게 즐겁고 약간 신비한 카드를 제가 받았는데 네. 앞으로 우리 선생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아, 듣고 오늘 자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찾아서 다닌 세월이 제 나이만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고요? 예, 농부가 네.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전에 풀을 베고 뭐 씨도 뿌리고 뭐 약도 치고 돌보고 해서 가을에 추수를 이제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고 장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었던 이 카드가 될런지 하이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될지 아니면 65년이 녹아든 이야기 책 제가 기대하고 있는 비밀 전쟁이라는 책이 어떤 작품으로 누군가의 무엇에 의해서 나갈지 이제 장터에 앉아 있는 농부 나이 든 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다림이다. 네, 지금까지 했으니까. 우리 쌤이 그동안에 해오셨던 많은 것들을 누군가 네, 인연법을 선택해서 그걸 함께 하거나 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게 또 다른 시작이 된다. 그렇죠. 이런 제가 할 수 의미로. 있는 건 여기까지.
그다음 그것을 세상에 그러니까 감독님을 오늘 어느 날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네, 거네요. 어느 날 만나서 이런 장이 펼쳐져서 제가 했던 게 이게 세상에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기다렸고 만났기 때문에 어느 날 김홍림 감독님을 만났고 그래서 네. 이제 누군가 또 인연이 돼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또 이제 세상을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참 고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창피한 일도 할 때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할 때도 많이 있었죠. 그 과정을 다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모양으로 이제 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 또 할지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서 알아서 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어쨌든 씨를 엄청나게 뿌려주셨어. 그리고 낚싯대를 정말 많이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 딱 맞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데 그 중에 인연이 운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찌 보면 그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선생님의 인생에 새로운 인연에서 운명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 저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했던 걸 귀하게 깜짝 놀라시면서 그 반응해 주신 분을 만난 것만 해도, 그래서 오늘 이 결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게 된 것도 큰 이제 인연이죠. 큰 네, 만남이고, 네, 어느 날 큰 만남, 어느 날 또 만약 이렇게 이어져 방송 나가는 나가죠. 걸 통해서 네.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인연에서 운명까지 가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복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복을 드리는 분이에요. 네. 복을 드리는 분이에요. 맞아요. 복 주시는 분 맞아.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우리 그랬으면 선생님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네. 반갑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철원매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조만간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궁금한, 미래가 궁금하고 자신의 현실이 괴로운 분들한테 네. 뭔가 이렇게 문제와 그리고 해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정말 그 단순하지만 사진 한 장이라도 그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제가 할 수 있어서 북을 들고 다닌 것처럼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황명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만약 저희 채널맥을 통해서 알게 되신다면, 혹시나 직접 이런 걸 해보시고 싶다면 저희한테 메일이든 이 아래에 제 메일이나 기타 등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댓글이 있죠.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한번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뭐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뽑아서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단순한 유튜브를 통한 시간이 아니라 65년 걸어온 제 어떤 결실의 모양새니까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걸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너무 멋진 말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채널맥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회 기대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나가는 방송 꼭 도와주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